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재인입니다. 어느덧 2020년이 지나고 2021년 새해가 밝았네요.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대박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CES가 올해 1월 11일부터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에는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이것과 관련해서 수급이 형성되면서 미리 움직이는 종목들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그런 수급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CES의 기조연설에는 AMD의 CEO, 또 GM의 CEO, 버라이즌의 CEO가 참석을 해서 기조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 기조연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CES가 올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AMD의 리사 수 CEO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AMD 같은 경우 CPU에서는 인텔하고 GPU에서는 엔비디아와 경쟁 구조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GM의 메리바라 CEO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차세대 전기차 관련된 내용을 언급할 것 같아요. 이미 시장은 다 예측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CES에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준다면 역시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겠죠. 버라이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5G 관련된 그런 연설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번 노딱 사태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또는 원격 의료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한 설명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초연결 사회가 이미 진행이 됐고 앞으로 더 확장될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친환경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4차 산업의 근간에는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이쪽은 아무래도 D램보다도 더 큰 규모로 확장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이번 CES의 주요 주제를 보시면 역시 5G 관련된 것이 제일 첫 번째 나와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받게 될 것이 이 자율주행 분야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는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블록체인도 많은 관심을 받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블록체인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일부 테마 관련해서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테마 논리에 따라서만 매매를 해야 되지, 뭔가 실적 개선 기대감 이런 것들로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세계 최고의 로봇 기업을 인수하면서 최근에 계속 화제가 됐었는데요. 역시 AI 관련하고 로봇 관련된 분야가 이번에도 관심을 좀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관련돼서는 국내에서 사실 투자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어떤 획기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회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역시 테마 논리에 따라서만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것은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그런 플랫폼 기업, 또는 NC소프트와 같은 AI 기술을 접목한 게임 회사들,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초에는 역시 CS 관련된 이슈가 어떤 쪽에서 더 집중적으로 나오나 이런 걸 좀 보시고요. 12월 달에는 미니 LED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매매할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종목들인데 워낙 급등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비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파운드리 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역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있는데 규모는 작지만 DB하이텍이 나름 선방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이번에 가격 인상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수급주로 꼭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팹리스 쪽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후공정 중에서 LB세미콘의 기술적 흐름을 좀 볼게요. 최근 신한금융 투자에서 DB하이텍 관련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 내년도 신제품 출시에 맞물려서 가격이 인상될 거다. 역대 실적이 지금 전망이 된다면서 목표가도 올렸고요. 그러면서 주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급도 좋았고, 그래서 꼭 관심 갖고
트레이딩 기회를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자, 신한에서 지금 예측한 실적 전망치를 보시면 올해가 9,390억 정도인데 내년엔 드디어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이 뭐 40%, 50% 이렇게 증가하지 않습니다만 가격 인상에 의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요. 작년 대비해서도 올해 영업이익이 4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내년도에도 16%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3천억대에 진입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지금 DB하이텍의 시총이 2조 대인데 급등하고도 2조 대란 말이에요. 근데 내년도 영업이익이 정말 3천억대를 찍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니까요. 관심을 갖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후공정 분야에 뭐 테스나라든지 뭐 네페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현진이 개인적으로 최근 흐름이 좋은 LB세미콘에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특히 LB세미콘은 BTS 관련주를 엮이면서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았죠. 자, 그런데 그런 재료가 소멸된 뒤에도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게 의미가 있고요.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할 건데 일단 매출액이 2018년부터 퀀텀 점프를 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LG전자향 매출에서 삼성전자향 매출로 확대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이익 자체도 2018년부터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 대비해서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2021년 다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역시 삼성전자향 매출이 더 확대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망이 언제든지 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망대로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수급을 부른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전망하고 수급이 같이 맞물렸을 때 이 수급주들을 항상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그럼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대응 전략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DB하이텍의 최근 주가 흐름인데요. 보시다시피 11월 달에서 12월 달까지 주가가 한번 빠지고 수렴하면서 별로 그렇게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런 재료가 나오면서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날 장대양봉이 탄생했는데 이 장대양봉의 꼬리가 엄청납니다. 무려 장중에 23% 급등했다가 종가상으로 7%로 마감했어요. 엄청나게 긴 꼬리를 달았는데 보통 이렇게 긴 꼬리가 달리면 주가가 맥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수급이 붙으면서 이 꼬리를 장악하고 이 위에서 지금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관심도 그렇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종목인데 보시다시피 꾸준하게 올랐다가 주가가 고공전투에서 노딱 사태로 해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힘겨운 상황이었었는데 그래도 실적 기대감도 있으니까 빠르게 붙이면서 신고가를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고점에서 너무 많은 거래가 터지는 것은 사실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담감을 심리적으로 안정시켜주는 게 역시 시총입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2조대, 만약에 3천억대 영업이익이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그런 시가총액이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고공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수급의 주체는 지금 기관이 수급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이 빠르게 소멸되거나 아니면 이 소멸되는 것들을 외국인이 받지 못하고 큰 폭으로 장대 음봉 나오는데 개인들이 받게 되면 주가는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움직일 거라기보다는 역시 CES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2021년 유동성 장세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적정 수준에서 고공전투를 벌일 거로 보입니다. 바로 계속 타면서 앞전처럼요. 자, 이 회사의 그런 주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계속 타면서 눌림목 다운 눌림목을 주지 않고 고가로 그냥 가버린다 그러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뭐. 네, 남의 떡으로 보셔야 되죠. 이 주가의 형성이. 근데 그렇지 않고 자, 이런 고공전투 이후에 주가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을 주니까요. 수급 보면서 기관이 외국인한테 매물을 넘기는지 아니면 계속 탔다빠랐하면서 기관 수급이 장악이 되고 있는지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가격대는 역시 심리적이죠. 자, 이번에 이런 고공전투에서 승선했던 이 가격입니다. 자, 이 갭 가격, 이게 종가가 46,250원입니다. 이거를 종가상으로 장대 음봉으로 깨지 않으면 이 위에서 주가가 수렴하면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 4만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이 가격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4만원만 종가상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이 위에서 얼마든지 박스권이 나올 수 있어요.
구공정 업체 중에 LB세미콘이 역시 수렴 이후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급등하는 모습, 거래량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조금 더 거래량이 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 좀 아쉬운데요. 자, 앞전에 좀 보시면 이렇게 멀미날 정도로 급등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했을 때 실적 때문에 급등이라기보다는 BTS 관련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다 소멸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을 다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쉽지 않은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돌파된 이후에 위에서 고공을 터버리면 추세 연장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자, 시총이 6천억대입니다. 2021년 영업이익이 만약에 500억대 이상을 만든다 그러면 지금의 시총은 충분히 설명이 되고 추가 상승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매매할 종목으로는 천진 개인적으로는 LB세미콘을 지금 주목하고 있고요. 기관이 최근에 수급을 장악하고 쌍끌이로 지금 외국인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기관이 계속해서 수급 장악하고 가고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고개를 들면서 쌍끌이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수급의 주체는 기관이다. 기관 수급이 갑작스럽게 돌변하지 않으면 충분히 매매할 기회 주니까요. 안전하게 매매할 종목은 LB세미콘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매매가 가능하고 급등락하는 트레이딩 실력이 있다면 마지막 장에 돋보였던 네페스 같은 종목도 괜찮습니다. 역시 후공조 종목 중에서 대량 거래 터트리고 특히 오랜 기간 횡보했습니다. 네페스가 지금 거의 1년 이상을 횡보했다가 수렴 만들고 대량 거래로 지금 고점 돌파했는데 2021년 흑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반영되고 있고 역시 수급 쌍끌입니다. 네페스 외국인 기관. 그래서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종가상으로 이 4,000원을 깨지 않고 움직이면 이 위에서 고공도 들어간다면 아주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수급이 갑작스럽게 차익 실현이 나와서 눌림목이 너무 깊어지면 반등할 때는 좀 빠져나와야 될 그럴 종목이 됩니다.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수렴한 이후에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대량 거래 터뜨렸고요. 2천억대 그런 거래량을 보였습니다. 다만 지배주주 관련 지분법 하락에 의해서 지금 적자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데 그 부분이 해소된다면 참 좋을 텐데요.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좀 쌍끌이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만원대가 중요합니다. 심리적 가격대죠. 이 만원을 깨지 않고 이 위에서 논다면 얼마든지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종목, 후공정 기업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G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KMW라든지 서진 시스템, 이노와이어리스 이런 종목들의 수렴 과정 이후의 움직임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비대면 관련해서는 최근 한국 사이버 결제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8월 달에 정점을 찍고 지금 수렴 과정에 있어요. 다만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과연 이 7만원대를 강하게 돌파해야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도 역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이 수급을 장악해서 줄여나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으로 이 7만원대를 돌파한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잠잠했던 기관이 수급을 받으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7만원 돌파가 나오면 충분히 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로는 이 한국 사이버 결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CS 관련된 재료들이 나온다 그러면 그 관련 테마와 엮여져 있는 종목을 매매하시거나 오늘 소개해드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들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CES에서 확인한 글로벌 트렌드.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